어른이 돼봐야 알지. 뭐냐면 어떻게 대체.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참고로 저도 안녕하세요, SM 에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아주 큰 주제로 시작을 해보려고요. 이게 도대체 몇 부작으로 끝날 것인지, 이건 뭐 내년까지 계속 이 주제만 할 수도 있고, 큰 틀에서는 저희는 계속 이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쵸. 수학 잘하는 방법. 그 수학 잘하는 방법에 일단 그 첫 번째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수학 실력은 정해져 있는가? 그 수학적 능력이 정해져 있는가? 사실 이렇게 수학이라는 걸 떠나서 어떤 학습적인 능력을 다 얘기해야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전문적인 수학이라는 부분에 한해서 조금 더 수학적 역량, 수학적 실력이 정해져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건데, 이거는 저희가 전혀 논의를 안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관점들이 좀 다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모두 다 다른 얘기를 해도 모두가 다 맞는 얘기기도 하고 모두가 조금씩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각자들의 생각하는 바의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는 정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머니들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수학 실력은 정해져 있나. 이게 교육학 논문을 보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들, 이게 바라는 대답일 수도 있고 아닌 대답일 수도 있는데, 초등과정까지 기준으로 해서는 한 80% 정도가 두뇌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 정도로 나뉘고, 이제 중등교육과정 기준으로는 한 50에서 60 정도 %가 이제 또 다시 지능에 의한 결정이다. 그리고 고등과정은 이제 머리가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게 한 20%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결과는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교육자 이제 연구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보다 재능에 좌우되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자 쪽에 조금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커왔는지에 따라서 수학 실력이 결정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속적인 공부 방법이나 태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이 일정 부분은 된다. 근데 그게 꼭 지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욕심이 끝이 없는데, 전국 1등이냐 2등이냐에 대한 차이는 일정 부분 재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입 기준으로. 근데 제 생각 조금 더 좀 내려놓고 얘기를 하면, 반에서 1등이냐 아니냐는 결국은 이제 노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정해져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좀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은 수학 실력은 엄마 닮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종종 하셔서 근데 과연 그래? 저는 또 그것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어머님들이 수학에 진짜 충분히 집중할 만한 환경에서 자라왔느냐를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엄마가 학창 시절 수학을 못했다고 해서 자식이 못한다, 이것도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문득 살짝 그런 연계성이 있는 건 아닌 걸까요? 뭐냐면 아이의 학창 시절의 상당수를 엄마랑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평상시 하던 어떤 행동 패턴, 그런 어떤 사물을 바라보거나 얘기하거나 그런 논리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저는 또 거기서 좀 다르게 생각해. 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 네. 게, 이쪽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학원을 보내는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엄마랑 아이는 너무 달라요. 특히 대치동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선생님과 어떻게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도 너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환경적인 요인. 그렇죠. 저는 그리고 그 아이의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의 도움이 있다면 얼마든지 달라진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나중에는 AI 로봇들이 다 집안에 한 대씩은 있을 거라는데, 수학적 알고리즘을 좀 제대로 는 그런 로봇을 데려다 놓으면 아이들은 수학을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수학을 너무 잘하지 않을까요? 근데 AI의 티칭의 한계가 또 약간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모르는지까지 그걸 또 다 파악하는 게 쉬운 건 아니겠죠. 보통 이제 행동 패턴들 정도까지만 이제 AI가 아직 익히는 것 같긴 하고,
네,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네, AI까지. 너무 많이 일단 뭐 근데 그것도 네 재밌는 상상인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제가 살짝 얘기를 꺼내 보면 저도 이제 막 정돈돼서 생각이 막 나는 건 아닌데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수학 실력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저희가 노력과 그런 것들을 거의 부정하는, 그러니까 이 학원과 모든 학습을 약간 부정하는 얘기 같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환경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변화를 주고 그걸 통해 트레이닝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이미 많이 봐왔는데 근데 이게 이미 수학 실력이나 그런 감이, 물론 저는 약간의 이제 기본의 방향 정도나 기본 초기 역량은 약간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약간 있다라고 봐요. 속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약간은 초기 속도 정도는. 근데 거기서 얼마만큼 반복하고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개발되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건 전혀 정해져 있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수학은 특히 이제 얼마만큼 어떤 경험을 했느냐, 때로는 얼마만큼 집요하게 그걸 고민해보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느냐, 또 누구한테 트레이닝을 잘 받으면서 계속 그 반복적인 문제를 푸느냐. 트레이닝은 꼭 남한테 받지 않아도 돼요. 이제 저도 고1 때 제가 6번인가 7번인가 저는 개념 원리, 정석 말고 개념 원리 택했었는데 6, 7번을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한 문제집에는 채점할 시간 아까워서 답만 딱 써놓고 아무 과정 안 써놓고 다 연습장에만 풀고 이 연습장을 다 갖다 버렸어요. 계속해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푸는 거죠. 그럼 점점 빨라지면서 점점 이 문제마다 이거지 하면서 유형들이 정리가 됐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자신의 스스로 트레이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뭐 또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속 안정적인 환경이 주어졌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학적인 역량은 굉장히 다르게 펼쳐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약간 저는 실력이란 부분에서는 실력을 가장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다 너무 많아요. 변수가 너무 많은데, 트레이닝이란 걸 많은데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집요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집요함. 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제 얘기를 자꾸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루 넘게 고민하다가 밤 12시쯤에 그때 학원 선생님이, 그러니까 약간 그 동네에 약간 과외 같은 거 있었어요. 이건 약간 거의 보육보단 조금 더 윗단계 과외 같은 그쪽에서 과외라기보다 이제 공부방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 명이 동시에 배우는. 제가 12시 다 돼서인가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네. 네. 나 이거 구했다고. 그 기억이 한 번 나요. 학생인데. 이렇게 하는 거 맞냐고.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답해 주셨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걸 해보려고 하는 그 경험이 단지 그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어떤 미로의 한가운데 사람을 이렇게 딱 떨궈 놨어요. 어떻게든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 이렇게 쓸 때 빠져나가기 쉬웠던데 라는 수많은 경험들과 그게 쌓이거든요. 또는 하나 더 쌓이는 게, 몇 번 성공하면 그 성공의 그 경험이 쌓여요. 그러면서 난 이번에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기존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자. 그런 걸로 인해서 무언가 해결력이나 그런 게 생긴다고 보는데, 보통 딱 어려운 게 던져졌을 때 아이가 난 못하겠다 하고 넘어가면, 거기에서는 그 아이는 물론 모르니까 그걸 선생님한테 설명 들으면 이해는 되겠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안 쌓이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잔소리 엄청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원래 풀 수 있는 문제 오늘도 풀고 좋아하지 말고 안 풀리는 문제를 도전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나 오늘 원래 풀 수 있는 문제 오늘 또 풀었다? 대단하지. 뭐 안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풀리고 했던 그걸 고민하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또 수업에 제가 2.5단계에서 가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자 이제 고민해봐 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힌트나 그걸 아이가 얘기할 때 제가 엄청 뭐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자 고민할 시간 줬는데 네가 그걸 얘기함으로 인해서 다른 아이들이 그것을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네가 뺏은 거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누가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자기가 이렇게 필기하거나 그건 제가 봐주긴 하는데, 일단 정해진 시간 동안 고민할 시간 줬을 때는 모두가, 그래도 수업에 들어온 아이들이 자기가 그걸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연결해 보려는 그 과정을 갖길 바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제 되면 또 어떤 뭐 성취도든 뭐든 그런 뇌의 어떤 그 이렇게 약간 신경망들이 연결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약간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집요하게 잘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더 연결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경험적으로 좀 듭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이제 저도 그 부분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는데, 그런 집요함이나 이제 아이가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아이한테 수학
문제를 던져줘서 학습적으로만 그렇게 시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어린 시절부터 어떤 게 됐던 간에 뭐 부모님들께서 맞아요. 다 처음부터 해주시지 말고 아이가 충분히 좀 시도해 볼 수 있게 네 이쯤에서 또 저희 아가들 얘기를 하면 벌써 10개월이 됐잖아요. 네. 채널 하나 파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장기 아이 그럼 하나. 남자 여자 아이가 이제 둘이 뭐 일단 그 체격 조건부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니까 남자아이는 먼저 막 서서 잡고 일어서려고 하고 서고 나서 혼자 앉아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아이는 잘하게 되는데 여자아이는 옆에 같이 서서 놀고 싶은데 자기가 힘이 딸리니까 자꾸 뒤에 이제 뭐 엄마 아빠나 할머니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엥 자꾸 이것만 하다 보니까 얘는 엥을 하는 이 능력치만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아이를 이제 세워주지 말고 뒤에서 그냥 아이가 정말 혼자 설 수 있게 응원만 계속 해주자고 이제 이 방법만 조금 가르쳐주고 뭐 손만 이렇게 올리게 해준다든지 무릎을 꺾을 수 있는 이 방향을 조금만 잡아준다든지 그걸 좀 시도를 해보자 했더니 처음에는 애가 이제 엥 하는데 안 잡아주니까 안 해요. 처음엔 놔요. 네. 우리 아이들 수업 시간에 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금 올려주고 네가 해봐 계속 이제 엉덩이 토닥거리면서 하니까 조금 지가 하고 하려고 시도할 때 살짝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손만 대주고 그 다음은 손 대는 척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그냥 여기 있어 네가 해봐 잡아줄게 그렇게 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잡고 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잡고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그 잡고서 이제 거기 서서 뭐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좋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계속 아이들한테 그런 스스로 시도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아이도 계속 이제 그 다음 걸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기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노출되면서 커가야 그게 나중에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먼저 해볼게요. 이거 제가 한번 뭐 언제까지 도전해볼게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 부분은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머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이제 경험들도 많고 그동안의 시간들도 있고 그랬을 거니까 아이들 그렇게 컸을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아가일 때의 모습들을 잠시 지금 잊으셔서 그랬을 것 같은데 애들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본성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아이들한테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은 그런 기회들을 주시면 그게 자연스럽게 학습에 있어서의 집요함으로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 던져주고 고민해하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 방법에 대한 거 조금 네, 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은 주제로 저희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줄이야. 수학 실력은 정해져 있는가에 대해서 안 정해져 있어요. 네. 이걸 아주 짧게 치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일단은 뭐 정리 요거까지만은 정리하고 네. 25부작으로 가야 될 것 근데 같은데 두 번째 주제는 얘기할 게 더 많았잖아요. 그거는 네. 이거 네. 보니까 두 번째 토마토 얘기만 아이들도 있는데. 네. 두세 개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수학 실력은 정해져 있는가. 다음 시간 엄청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광고까지. 네. 자, 그래서 수학 실력은 정해져 있느냐에서 어쨌든 초기 아이들의 성향에서의 영향 어느 정도 좀 있죠. 있다. 당연히 그 성향이 어느 정도 그건 있죠. 너무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향들을 위해서 잘 끌어주고 계속 트레이닝을 잘 해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계속 그 고민해 보면서 스스로 이제 어찌됐건 깨닫게 해주는 방법. 근데 어려운 문제를 너무 스스로 깨닫거나 이렇게 하긴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아이가 조금 노력해 보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잘 배치해 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게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실력 정수 연습 문제 관련된 것과 연계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배우느냐, 이제 그 전에 이제 학업적 근성을 뭔가 어떻게 사다리를 기르느냐. 어떻게 놔주느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하나 더 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수학 실력이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너무 빨리 판단하시지 말라는 맞아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아이들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머리가 트인다고 시기가 표현하면 달라질 수 다 있어요.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네. 늦게 트이는 애들이 정말 갑자기 그쵸. 확 그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가지고 빵 터지면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같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가 속도가 좀 안 난다, 좀 성취도가 좀 안 난다 해서 아닌가 보네 하면서 너무 빨리 딴 길을 고민하지 마시고 그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있음을 계속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실망하지 마세요. 네, 언제 트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 자신이 바보인 줄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그 가슴 근데 그게 아파요. 뭐냐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나는 키 작은 사람인가 봐. 음. 어른이 돼봐야 알죠. 뭐냐면 어떻게 그치?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참고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친구들끼리 장난치면서 키 제일 작은 아이를 뭐 맨날 이렇게 드워프라고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놀렸었는데 고3 때쯤 보니까 맨날 이렇게 놀리면서 자연스럽게 놀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이만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그러니까 걔는 자기가 그냥 난 작은 아이 이렇게 했는데 아닌 거고 다들 크는 시기도 다르고 맞아. 가끔 제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어디 뭐 누군 이번에 초등학교 3학년 누가 오는데 굉장히 잘한대라고 해서 그 아이가 오면 어른만한 애가 오죠. 뭐 이런 애가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덩치 큰 애들 정말 이렇게 크는 속도 뇌 뭐 성장 속도가 다 다른 것 다르죠, 같고 다르네. 그런 거가 얼마큼 트이냐에 따라서 그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가는 거고 근데 그게 안 맞는데 남들이랑 학년만 대충 맞춰서 간다든가 했을 때는 또 불균형이 맞아요. 이게 생기고 아이가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이거. 수학 실력은 정해져 있느냐만 한 3부작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뭐 얘기할 부분 수학 실력 정해져 있는가. 제가 이제 또 약간 영재성 있는 아이들을 뭐 수업의 특징상 이렇게 많이 이제 봐왔잖아요. 봐왔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거죠. 그 아이의 적어도 현재의 모습 속에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영재성이 있는지나 그런 부분은 사실 되게 빠르게 느낌이 와요. 이게 대화 몇 번만 던져봐도 알거든요. 설명회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점 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맞추는지 알겠다. 나도 보인다. 심지어 이제 웬만큼 그런 게 막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하는데 점 보는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보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랬더니 에피소드예요. 그랬더니 어떤 학부모님이 커리가 안 맞는데 자기 아이를 2번만 맡겨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이제 수학을 맡기고 싶은 게 아니고 저한테 점을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미래에 영재가 될 것인가 막. 그래서 막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 현재 그 아이들의 반응 속도나 뭐나 어떻게 커 온 상태에서 딱 보면 현재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에 대한 파악은 되죠. 수학 그렇죠. 많이 봤으면. 근데 이제 그 후에도 발전하고 하는 속도들도 많이 다르고 또 이제 저희 경험해 보면 저희 기준으로는 얘는 뭐 일반고 가서도 뭐 제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상위권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머리는 괜찮은데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뭘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영재고에 결국 합격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 아이가 총괄평가 네. 3개 맞은 그 친구. 꾸준히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완성되는 친구들도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끌고 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도움되는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잘못 끌고 가면 결국은 그냥 아이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그런 거 잘 맞춰주면 다 훌륭하게 그 아이들의 속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 잘 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됐네. 우리 채널을 수학을 잘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재생 목록을 수학 잘하는 방법에서 거기 딱 열었더니 이제 120개 영상. 네. 129점. 129장. 네. 이 중에 한 주제도 1부, 2부 나눠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계속 이제 스포를 달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정도로 수학 실력은 정해져 있는 날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이거 광고해도 되겠다. 이과형 아이와 문과형 아이는 어떻게 다른가? 정해져 있는가? 진짜 잠깐만 살짝만 던져. 정해져 있나요? 절대 아니죠. 정해져 있나요? 성을 그냥 빨리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정해져 있나요? 전 세모인데. 전 좀 정해져 있다. 저는 쪽에 절대 약간 아니에요. 전 가겠습니다. 세모예요. 정해져 있다. 네. 저는 어. 문과형 아이는 정해져 있는데 이과형 아이는 정해진 것 같진 그냥 않아요. 던져보세요. 저도 정해져 있다 좀. 정해져 있다. 저는 시당초 아이를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불만이에요. 일단은 아이는 혈액형으로 분류해야 되지 않습니까? 별자리. 별자리. 그걸로 모든 아이를 분류할 수 있는. 띠도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과 문과는 조금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기대하시겠네요, 내용 다음 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